네, 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 나온 소식들 살펴보는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 함께 보시죠. 네, 새누리당이 이자만 내면서 전세를 살 수 있게 하는 렌트푸어 대책과 하우스푸어의 대출금을 정부가 매입하는 지분매각제를 추진합니다. 소득 대부분을 전세값 내는 데 쓰는 사람들을 렌트푸어라고 하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 이자를 세입자가 내게 하면 집주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경유 물량이 올 들어 20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유통 과정에서 치솟는 기름값 낮추겠다며 수입 제품에 붙는 할당 관세를 낮춘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4만 배럴이던 일본산 경유가 8월에는 80만 배럴로 급증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민간 경제연구소 중에 가장 낮은 수치로 국책연구기관 KDI와 전망치가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결함이 발견된 아파트는 재건축 필요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시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대출받은 뒤 이자를 더해 날마다 갚아가는 방식, 이른바 일수대출이 시중은행에서도 등장합니다.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했는데 사채나 제2금융권보다는 이자가 싸고 연체금리도 더 천천히 붙는다고 합니다. 서민 생활이 하루살이가 아니면 버티기 힘들 만큼 팍팍하다는 얘기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토지보상비 5조 원이 연말까지 풀릴 전망입니다. LH는 올 4분기 동안 파주 운정지구 등 6곳에서 총 4조 7천억 원대 보상비를 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아시아 슈퍼리치가 지난해 전년보다 1.6% 증가하면서 북미를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특히 중국의 백만장자 수는 5.2%나 늘었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이 대출에 신중한 데다 정부 재정 지출이 활발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올해 7% 달성도 어렵다는 관측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전국 사업체와 그 종사자 매출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335만 개 사업체 중에서 158만 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이들 업체의 종사자 수도 수도권이 51%에 달했습니다. 대기업 총수와 CEO들에게 이번 추석은 내년 경영 구상을 하고 현장을 누비느라 평소보다 바쁜 추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위축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기업가들 한가로운 명절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